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든지 어닝 서프라이즈든지 기대치를 채웠던지 아니든지 주가가 조금 들쭉날쭉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존 템플턴의 역발상 매매 딱 부합하는 종목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또 저가 매수세로 강하게 반등을 주는 종목군들도 참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또 전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망해 주실 거죠? 네,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번 주도 상당히 지금 한창인 지금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실적 앞으로 이번 주 오늘과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실적 발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이냐 약세를 보일 것이냐 하는 면들 그런 것들을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어느덧 지금 3회가 되겠는데요. 실적 시즌에 대한 이렇게 예측, 주가의 예측이죠. 주가 예측 시리즈가 세 번째 시간인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또 지난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업과 다운, 주가가 오를 것이냐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예측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하나씩 지금 보겠는데요.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 1월 21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었었고 실적 발표 이후 시점, 전후 시점 있어서는 주가가 상당히 오를 수 있다, 업을 예상을 드렸고 한 82,000원까지는 차트가 열려 있다 그런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대한유화에 있어서도 방송 이후에 대략 주가가 한 12% 정도 올랐죠. 그런 가운데 어제 82,000원대를 딱 도달하니까 어제 오늘 이제 조정세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1월 22일 정도 예정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죠. 29일 내일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고 실적 발표 전후 주가는 좀 다운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내일 정도 실적 발표 전후 시점으로는 여전히 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을 높게 봐드리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한 3거래일 이번 주 내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 주가가 업앤다운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 오르는 정도 한 중립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좀 한 2% 정도 오르면은 또 2, 3% 빠지고 그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주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전후 주가를 다운으로 예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제 예측이 틀린 종목이 지금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 있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런 예측을 드렸는데 이 종목 있어서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 방송 이후에 한 10%대 이상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4분기 예상치인 460억 원 수준보다 하회하는 340억 정도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낮은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는 역시 자리가 오를 자리다 했기 때문에 오르는 양상으로 지금 반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1월 23일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죠. 실적을 발표 안 하고 그리고 실적을 언제 발표하겠다는 예정도 아직은 없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고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좀 약한 기조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시점에는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기조고요. 자, 이상 지난주 여러분들께 예측을 드렸던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리뷰를 드렸고 실적 발표 업앤다운 예측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지금 예정됐거나 또 오늘 아침에 또 발표한 종목이 있죠. 이 종목들에 있어서 실적 발표 이제 시점을 기점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냐, 빠질 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부분들 보겠습니다. 제가 업과 다운을 예측드리는 것은 이 밸류에이션적인 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실적 자체가 그래도 기업의 절대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그래도 호전 내지는 좀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주가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비해서 막상 실적의 절대치 자체는 그거에 못 미치느냐 하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과 또 차트적인 측면, 차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주가가 빠지든지 아니면 오르면서 지지 내지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냐, 아니면 또 나름대로 중기적인 차트와 단기적인 차트가 길목 이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위치냐 하는 밸류에이션과 차트에 대한 면들을 모두 고려해서 제가 드리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뷰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좀 이 예측력이 상당히 있게 나타나는 지금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8일 오늘부터 30일까지 주요 예정 기업들 쭉 한번 보면요. 일단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아침에 이미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넥센타이어,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등등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뭐 네이버와 포스코, 제일기획, 녹십자, LG상사, SK텔레콤 등이 또 예정이 돼 있고, 금요일 날은 KT나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실적의 절대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그래도 실적이 전기 내지는 전년 대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이 있고, 뭐 포스코 그리고 제일기획 이런 종목들도 실적 자체는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반면에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된 쪽들이 지난 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던 뭐 증권주들, 대우증권이나 이런 쪽들, 그리고 녹십자, LG 하우시스, KT 이런 종목들이 실적의 절대치 자체로는 좀 나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예측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그 이상으로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면들을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4분기 지금 실적 그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거의 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지금 나왔죠. 6,240억 정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센서스 6,210억과 거의 비슷한 수준 지금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 시점, 뭐 이제 실적 발표 후 시점이 되겠죠. 이미 아침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뭐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벌써 한 4개월 이상 전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하고선 계속 좀 빈둥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 현재 기조들 속에서는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 고점을 슬쩍 넘어감으로써 오히려 좀 매물을 쌓는 구간들, 그래야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 이제 또 차익 실현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점을 슬쩍 넘겨주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 면들에 있어서 실적 발표 전후 주가는 오늘 현재는 조금 뭐 약세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좀 고점을 살짝 넘어갔다가 그리고 고점을 넘어가면 이제 추종 매수가 많이 들어오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든 또 기관 쪽이든 추종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쪽에다가 물량을 넘기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뭐 밸류에이션의 절대치 놓고 보면은 좀 역시 시가총액이 어느덧 13조 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게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익 기조대로 뭐 내년 올해죠. 올해 1분기, 2분기 어느 정도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퍼 수준에 있어서 한 6배, 7배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IT 대형주들이 항상 뭐 퍼 수준에 있어서 한 7배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좀 시가총액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슬쩍 돌파하는 양상이 나타난 이후 한 2월 달 초 상당히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대우 인터내셔널 보면요. 대우 인터내셔널에 있어서는 4분기 지금 예상 영업이익 수준은 1,050억 내외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그 800억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 있어서 주가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실적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견조하죠. 주가가 그동안 그 4분기 중에 빠진 폭에 비하면 실적은 그야말로 굉장히 견조하고 괜찮게 나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 대우 인터내셔널은 좀 차트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은 중기적인 차트가 그래도 한 26,000원 정도, 현재 가격대가 28,000원 정도 되겠는데, 한 2,000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야 어느 정도 저점을 모색하고 이제 추세 반전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비교적 나쁘지 않게 나타나는 양상들 속에서도 그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그래도 좀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한 26,000원대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중기적인 바닥 주식을 사도 되는 그런 위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런 판단도 지금 듭니다. 자, 다음 종목에 있어서는 대우증권이 되겠습니다. 대우증권이 그 3분기 실적 발표 10월 달
이 말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증권주가 상당히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죠. 당시에 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로 뭐 채권 쪽에서의 차익들도 상당히 나타나면서 급격한 그 영업이익의 좀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있었던 쪽이 증권주들인데, 이번 4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급격히 좀 실적이 둔화되는 양상들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턴어라운드라는 게 좀 지속성,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지속성을 갖고 나타내야 이제 중기적인 저점, 중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반전한다는 그런 확신 있는 신호들이 되는데, 한 분기만에 다시 꺾이는 양상들이 지금 나타날 걸로 대형 증권주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우증권에 있어서는 그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그 예상치는 대략 한 580억,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는 430억 정도가 컨센서스로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좀 더 악화된 실적, 그러니까 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 100억 미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리포트들이 최근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이 4분기에 급격하게 또 안 좋게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들, 인건비 내지는 퇴직금 관련된 비용 등등 이런 쪽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 주가 하락에 대한 충격, 실적이 급격히 다시 나빠졌다 하는 면들에 있어서의 가격 충격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 있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좀 약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요. 다음 종목은 또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1월 29일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실적은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치 한 2,19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1,5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 주가에 있어서는 업앤다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겠는데요. 지금 벌써 3회째 지금 우리가 이게 되고 있지만 꼭 한 종목씩은 업앤다운을 제가 넣게 되네요. 첫 번째 날은 현대차를 업앤다운, 그냥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그냥 등락 정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난번 방송에서는 LG전자를 업앤다운, 그냥 그렇죠. 별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좀 업앤다운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요. 그 시가총액이 일단 한 25조 원 수준 현재 지금 되고 있는데, 이 25조 원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그야말로 30조, 35조로 넘어가는 데에 대한 동력은 아직은 상당히 좀 부족한 양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현재 이 실적 자체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런 걸 겁니다. 네이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밴드를 뚫고 넘어갈 것이냐. 벌써 한 1년째 밴드에 계속 갇혀 있는데, 밴드를 넘어가는 시점은 아무래도 그래도 조 단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이 조 단위에 안착하는 시점 정도가 돼야 또 다음번 단계로 릴레이팅, 즉 주가가 이제 100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 한 2,500억 정도 분기별로 봤을 때는 그 순이익에 있어서 한 2,500억, 현재보다는 그래도 한 40% 정도 좀 더 늘어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음 단계로 릴레이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에 있어서는 이제 또 포스코도 내일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돼 있는데, 4분기 예상 영업이익 수준은 한 9,460억 정도, 그리고 예상 순이익은 4,970억 정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전후 흐름, 주가에 있어서는 오르지 않을까, 업을 또 예상을 드립니다. 현재 실적 기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실적 기조는 작년도 한 2, 4분기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급격히 좋아지는 상황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그 좋아진 기조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초대형주들,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잠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용이라는 거는 잠자는 용이라는 거죠. 어느 시점인가는 강하게 추세를 보이고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잠자는 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 본다면은 이 유가 하락 관련해 갖고 유가뿐만 아니고 상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죠. 4분기 중에 철광석 가격도 대략 한 20%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이런 낮아진 철광석 가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면들이 올
작년도 4분기 그리고 올 상반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제일기획이 되겠네요. 제일기획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이고, 제일기획은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또 그 마켓 넘버 5라고 한 7시 40분 때 방송을 드리는 것이 있죠. 토마토 TV에서. 거기서도 추천을 드린 종목이 되겠는데, 제일기획에 있어서는 그 이번 주중 흐름은 그래도 상당히 좀 월요일 이후에 강한 기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수급이 강하게 좀 붙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 이 4분기 예상 영업이익 수준은 370억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4분기에 예상되고 있는 순이익은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의 주가는 오르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지난 분기 3분기 실적 시즌에 이 가장 대표적인 어닝 쇼크 기업이 되겠죠. 당시에 제일기획이 실적 발표하고선 하한가 맞고 다음 날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고 이 정도로 대표적인 어닝 쇼크 기업이었는데, 그 현재 이제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주가가 그 실적 발표 직후에 10월 달 말이 되겠죠. 폭락세가 나타난 이후에 현재 3개월 정도 놓고 보면은 계속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바닥인 듯 하고선 또 돌아 나가다가 다시 저점부를 다지는, 뭐 좋게 보면 뭐 삼중 바닥이고 나쁘게 보면은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점 보면은 그 이번 4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정도가 되겠죠. 영업이익에 있어서 370억 정도면은 3분기보다는 상당히 호전이 되기는 되지만 실적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느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 기업에 있어서는 역시 3월달 이제 갤럭시 S6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의 마케팅 기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뭐 그야말로 삼성그룹의 이제 광고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상당히 또 총괄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MS가 많이 떨어졌죠. 휴대폰에 있어서 어느덧 한 30%대 중반에서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요, 현재 시점 한 24% 수준으로 그야말로 급격하게 한 1년 조금 넘는 시점 동안에 10% 이상 크게 지금 줄어든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휴대폰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과 또 미국의 업체들의 상당히 계속적으로 밀리는 양상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시점이 되느냐에 거의 이제 승부처가 이제 3월 달 초쯤에 아마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갤럭시 S6 이제 출시 관련된 부분들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MS를 바로 끌어올리는 MS를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시 광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갤럭시 S6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책정하고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면들이 제일기획에 있어서 이제 1사분기가 되겠죠. 1사분기 이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크게 좋아질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멘텀으로 지금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이 있어서는 그 KT 보겠습니다. KT는 1월 30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기업이고, KT 뭐 많이 빠졌죠. 일단 배당 나기 이후에 역시 시가 배당률이 그래도 높은 통신주가 되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권리를 얻고 난 투자자들이 1월달 월중 흐름에서도 계속적으로 또 파는 양상들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4분기에 있어서 영업이익 예상치는 1,430억 정도 지금 보여지고, 그 순이익 예상치는 한 130억 정도 소폭 적자가 나타날 걸로 현재 보여지는데요.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의 주가에 있어서는 뭐 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봅니다. 2월달 흐름에 있어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실적의 지금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한 1,4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좀 더 하회하는 1,000억대 초반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최근 이번 주 들어선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된 수급들이
뭐 한 달 정도 동안에 이제 빠졌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2월 달, 3월 달까지도 점진적으로 계속 빠지는 양상들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KT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전후 시점 계속적인 좀 하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이제 LG 하우시스 되겠네요. 하우시스도 내일 이제 모레죠. 모레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실적 4분기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230억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 예상치는 160억 정도 되고 있고,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의 주가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월 달 들어서도 LG 하우시스가 주가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 좀 더 오를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대 정도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수익의 절대치, 그 절대치 자체는 조금 미미한 면들이 있죠. 그러나 업종 내 지금 평균적인 PER, PBR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에 있어서 또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지금 면들이 되겠고요. 현재 보면 유가 급락 속에서 4분기 유가 급락 속에서 그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이런 면들도 이익을 또 이제 1, 4분기에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역시 건설기자재 업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호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시점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지금 봅니다. 자, 이상 또 이번 주 이제 주 후반에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강할 것인지 약할 것이 되는지 또 점검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아주 또 유익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준우 운용력의 실적 시즌 주가 전망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이번에 다뤄주셨던 것 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단 LG 하우시스 업황 호조가 지속된다는 부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적이 호조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실적 기조가 좋아지고 있는 대형주의 잠룡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포스코 어제 주가가 또 신저가를 다시 기록했었거든요. 어제 26만 3천 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1.7% 반등하면서 27만 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앞으로 주가 업을 예상해 주셨네요. 자, 지금 선물 현재 코스피 200 지수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남아있는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3시간 전략 잘 짜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전장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